자, 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기본인데, 자, 법률행위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테마예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 요건이 있으면 효과가 나온다. 뭐 이거의 법률 요건입니다. 그런데 법률행위라는 건 의사표시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대요. 의사표시가 무언지는 이제 나올 거고요. 의사표시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거야. 뭐 같은 얘기인데? 뭐 그죠? 무슨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똑같은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것도 의사표시는 어쨌든 하도 자주 나오니까 저것도 머릿속에 뭔가 딱 넣어놓으면 좋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아까 바라는 것 이렇게 표현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죠?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삽니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거를 의사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뭐 그렇잖아요. 경제학 그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죠. 돈 그런 막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의 엘레강스함을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뻐기고 싶은데 돈 그러면 이게 안 된다. 화폐 이렇게 좀 못 알아들어. 좀 있으니까 이 화폐도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 좀 더 올려. 유동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유동성 그죠? 그래서 지금 책 같은 데 보면은 돈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뭐니? 뭐 유동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경제학 같은 거 막 들고 유동성 함정 뭐 이런 것도 있고 모르잖아요. 몰라? 돈 내고 들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의사표시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바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 뭐 뻔하죠? 의사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 이겁니다. 자,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라는 게 있고 효력요건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if not 성립요건이라는 게 없으면 이거 완전 콩글리시입니다. 콩글리시. 제가 왜 if not 이렇게 쓰냐면 그냥 옛날에 공부할 때 어쨌든 축약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축약해서 쓰는 버릇이에요. 원래 문법적으로 하면 이게 아니라면 이거다 이 뜻이잖아요. 영어로 따지면.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이게 없다고 본다면 부존재로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콩글리시예요.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한글로 성립요건이 없다면 부존재 너무 많이 쓰니까 if not 간단하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한다. 콩글리시. 그래서 성립요건이 만일에 없다면 부존재로 부릅니다. 부존재. 아시겠죠? 이거 약속이에요. 성립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없다면 부존재라고 부른다. 성립요건이 어떤 외형 틀을 말하는 거고요. 외형 틀. 그죠? 틀이 없으면 없는 거지. 너무 뻔한 얘기. 틀은 있어요. 근데 요게 움직이려면은 메커니즘적으로 움직이려면 뭔가 안에가 알차야 되거든요. 구동이. 그게 효력요건이에요. 만일에 요게 없다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여기에 제 PPT에 보면은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 안 중요하다는 건 안 외워도 되는 것. 빨갛게 되어 있는 건 외우면 좋은 것. 이런 겁니다. 제가 반드시 외우십시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죠? 이제 기본 강의할 때 드리는 것도 있고 심화 강의할 때 드리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외우시는 게 좋겠죠. 언젠간 외워야 되니까. 그죠? 일반 성립요건에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다. 외우십시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 목적 의사.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 그죠? 내가 있어야 이 편의점 아저씨한테 선을 주고 그죠? 뭐 목적이 있죠? 물건 거래라는 목적이 있고 그죠? 의사표시. 나 이거 살게요. 얼마예요? 뭐 이런 거. 다 있어야만 이게 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이니까 그렇지 미래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미래에는 AI가 막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냉장고를 딱 하나 샀어요. 이게 인공지능 냉장고. 뭐 내용물이 없으면 뭐 자동으로 뭐 이렇게 뭐 해.
근데 나는 여기에 파가 떨어졌는데 파를 살 생각이 없어. 근데 이 냉장고가 지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슈퍼에다가 연락합니다. 야, 파 떨어졌어! 이렇게 파가 옵니다. 내가 결제? 내가 의사표시가 했나? 난 아닌데? 얘가 했는데? 그럼 누가 책임져? LG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빠꾸? 이거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은 고전적인 시스템만 가르쳐 주는 거고 미래에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죠? 편의점 아저씨를 딱 봤더니 AI 로봇 띠리리 얼마 딱 이렇게 그죠? 이씨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시대가 갈수록 정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햄버거가 먹고 싶어. 햄버거 어르신들 딱 햄버거가 딱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 역시 햄버거는 버거킹이지 딱 해가지고 요 강남역에 있는 버거킹이 딱 갑니다. 딱 갔더니 무슨 이만한 판때기 하나 있고 뭐 누르래. 그냥 집에 가죠. 에이 백반 이래 되는 겁니다. 키오스크 있잖아요 지금 다. 그냥 뭐 누르란 얘기지. 그리고 카드를 안 갖고 왔어? 현금만 있는데 현금은 어떻게 그죠? 이마트 뭐 무인 갚아 에이 그냥 안 사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래는 바뀌었습니다. 특별 성립 요건은 언제나 필요한 건 아니고 특별히 성립하는 유언. 요건 특별한 방식 4가지. 요거 이외에는 유언 아닙니다. 유언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하는 얘기가 다 유언이 아니고 유언이라는 건 뭐 재산적 아니면은 이런 가족법적 처분행위를 말하는 건데 4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4가지 방식. 자필 유언, 뭐 그죠? 음성 녹음에 의한 거, 그죠? 공정 증서에 의한 거, 뭐 이런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냥 병상에 내 재산 중에 큰 아들 이놈은 진짜 싹수가 노라니까 한 푼도 주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죠? 써놓은 게 있어요, 써놓은 게, 그죠? 물론 뭐 우리는 뭐 유언장 쓸 일 있겠습니까? 뭐 나눠줄 것도 없는데 받을 것도 없고, 그죠? 이거는 이제 뭐 그렇다. 일반적 효력 요건은 여기 똑같이 내려와 있잖아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 우리 같은 자연인이라고 부르죠. 숨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생존에 있는 동안은 언제든 권리 능력은 있어요. 생존에 있으면 언제든 권리 능력이 있다. 아시겠죠? 애매한 구간이 있으면 태아? 뭐 이럴 때. 그죠?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 있을 때 얘한테 아버지가 한 명 있는데 아버지가 재산이 100억. 근데 나머지 상속인 하나도 없고 이 남자한테는 와이프하고 와이프 뱃속에 아이 하나 딱 이렇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딱 죽어. 그러면 이 100억 상속은 누구한테 받느냐 이거지. 엄마한테 100% 다 가느냐. 태아한테 줄 것 같으면은 1.5 대 1이거든요. 엄마가 1.5를 받고 그러니까 66억을 받고 33억을 받아야 돼. 물론 그 33억도 법정 대리인이 관리는 하지만 어쨌든 얘 거거든. 그러니까 이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또 이제 복잡한 구간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관계가 없고요. 의사 능력이라는 건 태어났다고 하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기간에는 권리 능력은 있지만 의사 능력은 이거는 조금 커야 돼요. 의사 능력은 지금 태어난 지 100일 내에는 의사 능력이 없어요. 그죠?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보려면 보통 한 7, 8세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본다 이거죠. 7, 8세 정도는 돼야 의사 능력이 있다고 봐요. 행위 능력은 성년이 돼야죠. 성년이 돼야 됩니다. 19세가 넘어야 돼요. 그때까지는 미성년자니까 행위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자, 목적은 요것도 외워두십시오. 이것도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요 2개가 중요하지. 이 중에 요게 더 중요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요게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오늘 딱 집에 가실 때 퇴근길에 이제 딱 공부 마치고 딱 집에 가실 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딱 아니면 자가용을 타고 가면서 딱 생각하시는 겁니다. 법률행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고 목적은 목적의 확정, 그죠?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요게 있어야 된다.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가면 돼요. 아우 지겹죠? 근데 원래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진정한 공부는 책을 덮고 하는 것이다. 생각하기 싫잖아요? 요럴 때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거는,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딱 공부했어요. 딱 읽었습니다. 딱 집에 가서 남편이든 아니면은 아내든 아니면 자녀든 아니면 엄마 아빠든 딱 앞에 놓고 강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얘기를 쫙 해보는 거죠. 내가 말이야 법률행위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어. 쫙 얘기하다 보면 내가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압니다. 그럼 그 부분 찾아보면 돼요. 제일 좋은 방법. 하자가 없어야 된다. 하자는
이제 하자는 뭔가 뭐 구멍이 난 거죠. 보통 사기 강박을 하자라고 불러요. 이런 게 없어야 된다. 착오도 없어야 되고 이런 거.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은 특별한 요건인데 요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요거 뭐냐면 학교 법인들 있죠. 학교 법인들은 기본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의 건물, 운동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함부로 팔아먹으면 곤란하죠. 학교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 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할관청, 교육부 같은 데입니다. 그런 데다가 허가를 먼저 얻어야 돼요. 이거 팔아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허가를 얻지 않고 팔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거 사간 사람도 도로 빠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처벌받아요. 학교법인, 사립학교법이나 뭐 이런 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굉장히 세게 처벌받습니다. 요거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의사표시의 개수에 따라서 나눈다. 뭐 개수가 반드시 저긴 아니지만 계약이라는 건 요게 중요합니다. 대립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뭐만 생각하시면 된다? 대립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계약이 2명만 있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3명끼리도 계약할 수 있어요. 사면 계약도 있죠. 3면 계약은 제가 해본 적 많이 있어요. 3면 계약. 그러니까 둘 간의 계약이야 뭐 집 사고 팔고 뭐 이런 거는 둘 간의 계약은 많이 이미지가 있는데 3면 계약은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하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셋이 동시에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당연히 이제 사면 계약도 있습니다. 사면 계약도 하나, 둘, 셋, 넷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 4명의 이해관계를 다 조절해서 계약서 하나에다가 박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를 4개 작성할 수도 있겠죠. 하나의 목적에 따라서. 그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 채권계약, 물권계약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대립하는 의사에 합칩니다. 한마디로 갑이 있고요. 을이 있을 때 보통 갑을 병정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는 갑과 을이 이렇게 대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합동행위라는 건 같은 방향입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요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 법인 설립할 때 동일하게 법인 설립이라는 목적이 있죠. 요때 동일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의 의사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단독행위는 그냥 뭐 혼자 하는 거죠. 이렇게 혼자 하는 건데 누가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듣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단독행위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죠. 그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부르고 듣는 사람이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그래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대표적인 게 해제권 행사나 취소권 행사 이런 거. 내가 취소하면은 내가 혼자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 얘기하면 되는데 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상대방이. 요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물권의 포기, 내가 물건을 이거 박살냅니다. 이럴 때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없이 그냥 나 혼자 해버리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단독행위는 아까 형성권처럼 조건기한 같은 걸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왜냐면 단독으로 액션이 끝나고 마는데 여기에다가 막 이것 부과하고 저것 부과하면 상대방한테 너무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조건기한이 못 붙는 게 아까 형성권이 있었고 지금 단독행위가 있네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X토지, 자기의 X토지를 1억을 받고 을에게 팔기로 이 사람한테 야, 너 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을은 내가 1억 주고 너한테 살게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갑은 등기를 얘한테 넘겨줘야 되고 얘는 돈을 넘겨주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뭐 등기를 받아야 되는 사람, 얘는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채권, 채무가 다 있죠.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돈은 줘야 되지만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얘를 채무자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거를 쌍무계약으로 서로 의무가 있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저기에서 그냥 아무 용어 없이 채권자, 채무자 이럴 때는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르고 물건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불러요. 만일에 돈 관계를 구태여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금전 채권자 뭐 이렇게 별도로 병칭을 합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런 관계를 놓고 볼 때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다 치고 2월 1일 날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준다고 생각해 보면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죠.
요거는 사고 팔겠다 합의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채권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채권계약. 넘겨주는 거 있죠? 요거를 물권행위라고 불러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다릅니다. 예, 채권행위라고 부르고 물권행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 놓은 겁니다. 채권행위, 물권행위. 아시겠죠? 요거는 계약관계만 발생시키는 거고. 근데 요럴 때 요게 조금 뭐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이게 뭐냐면 계약했다고 해서 등기가 넘어간 게 아니고 실제로 등기를 넘기는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는 갑이 파는 시점에서는 저 X토지가 자기 명의가 아니어도 팔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실생활에서는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예컨대 여러분들이 어떤 공장을 하는데 어떤 원재료를 납품받아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납품한다. 그럴 때 내가 이거를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 그죠?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사람한테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 이 사람한테 내가 내일 모레 내가 이미 돈도 보냈어. 그러니까 받으면 내가 너한테 넘길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계약할 땐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이걸 실제로 받아서 넘겨줄 의무가 남을 뿐이지 내가 당장 이 물건, 넘겨줄 물건의 소유권이 지금 계약할 때 없어도 계약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건희의 집을 팔아먹을 수도 있어. 지금 파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계약 이거 할 때까지 등기를 갖다가 넘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파는 데야 뭐,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이 얘기는 실제로도 많고, 그죠? 아, 그거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 다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넘겨줄게요. 걱정하지 말고 나하고 계약하자니까. 많이 있어요. 그죠? 아, 중개업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냐고. 생기지. 아, 반드시 이 사람이 이 고객이 소유권 자기만이 있어야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 많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넘겨받으면 이렇게 넘겨주게. 이거 내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게 많아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넘겨줄 때는, 물권행위 할 때는 당연히 넘겨줄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그러니까 처분권한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때는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계약할 때는. 그죠? 만일에 못 넘겨주게 됐다. 손해배상 치르면 되는 거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준물권행위라는 건 요거는 물권의 변동이에요. 물권의 변동. 요거는 요거하고 똑같은데 물권 이외의 권리 변동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적재산권 같은 거. 예컨대 내가 어떤 상표권을 갖고 있는데 상표권을 넘기는 때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준물권행위라고 불러요. 똑같죠? 이거는 처분권은 필요 없다.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가 있는데, 출연행위라는 건 돈을 내는 겁니다. 돈을 내는 것. 출연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내는 것. 재산적인 돈을 내는 행위, 출연행위고요. 재산적인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 비출연행위예요. 간단하죠?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요식행위는 어떤 포맷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계약을,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어떤 포맷을 따라야 돼. 아까 유언 있죠, 유언. 네 가지 포맷. 그죠? 유언은 반드시 네 가지 포맷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딱 포맷이 있는 거 요식행위. 포맷이 없는 것 불요식행위. 간단하죠? 생전행위, 뭐 사전행위, 뭐 살았을 때 하는 것, 이건 죽는 거를 기점으로 되는 것.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죽으면 사인증여입니다. 내가 죽으면 요 개는 얘한테 줘. 뭐 이런 거지. 사인증여. 유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다 그런 겁니다. 몰라도 돼요. 어쨌든 우리가 다루는 건 생전행위. 이거 다루고요. 불요식행위. 이거 다루고요. 대체로 출연행위들입니다. 그죠? 돈 내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내고. 아니면 내 등기를 넘겨주거나. 다 재산적인 거. 그러니까 요게 기본들입니다. 우리한테. 책을 보시겠습니다. 책을. 자, 18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의사표시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 메비우스에 띄죠. 그래놓고 밑에다가 의사표시 땡땡 41페이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41페이지. 41페이지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실 때는 41페이지도 같이 보시면 돼요. 어차피 거기에도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법률행위의 요건의 성립 요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란 해갖고 또 한 번 기재되네. 삭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란 법률행위의 성립 두 번 돼 있잖아요.
이거 삭제해야 되는데 못한 거. 이거 삭제. 화이트로 싹 지워버리시고 이 부분. 자, 요게 없으면 부존재다. 그래서 일반적 성립 요건에는 동그라미 2번에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요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 패스. 자, 효력 요건입니다. 효력 요건에는 자, 어떤 왁구, 틀 요게 성립 요건이고 요게 구동하려면은 필요한 요건들이 효력 요건인데 여기에 일반적 효력 요건 보면은 자,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에 권리 능력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는 하자가 없어야 된다. 여기 요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것들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밑에 특별 효력 조건 뭐 패스. 패스인데 그 맨 밑에 24회 시험 하나 나와 있던 거 있죠? 학교법인 기존문제산 여기에다가만 체크. 요거 시험에 났었으니까 그죠? 기본재산은 함부로 팔아먹은 곤란.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약. 계약이라는 건 복수의 당사자가 복수라는 거는 2명 이상 그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복수의 당사자가 대립하는 의사의 합치 대립에다가 동그라미 그죠? 복수 대립 둘 중에 하나면 대립 그죠? 아, 이거 외우기 쉽죠? 대립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계약은 뭐다? 대립. 아, 이거만 하면 돼. 너무 쉽죠? 안 쉬워요? 제가 쉽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쉬워집니다. 그래야 쉬워져요. 자기 암시를 하세요. 그냥 쉽다고. 자, 그 다음 합동행위 같은 여기다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같은 방향. 같은 방향. 넘어갑니다. 단독행위. 행위자의 의사표시로만 하는데 상대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여기 보면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채무, 면제, 상계, 무권 대리인에 대한 추인, 뭐 취소 요거는 그냥 줄은 쳐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 그죠? 공부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지금은 여기다가 줄만 치시고 요게 시험에 나거든요.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뭐 성질이 다른 단독행위는 해가지고 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하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를 섞어가지고 5개 중에 4개는 있는 거, 하나는 없는 거 섞어버리면은 성질이 다른 거 하나 고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는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채권행위, 이행 문제가 있다는 거는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만 한 거니까. 계약은 자유입니다. 이건희 집도 팔 수 있고, 뭐 청와대도 청와대 못 팔지. 그런 거 무효. 그죠? 팔 수 있다. 그런데 물권행위에서는 넘겨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넘겨줬으면 끝이지 뭐. 이행 문제가 더 이상 안 남죠. 그런 얘기입니다. 뭐 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넘어가시고요. 자, 됐습니다. 이 정도면.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목적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딱 이거 암기하시라고 했잖아요. 확정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건 뭐 시험에 안 납니다. 너무 뻔하니까. 확정돼 있지 않다. 내가 이 음료수들 중에 뭘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계약합시다. 이게 안 돼요. 콜라 갖고 와. 콜라 하식스를 갖고 오든지 뭐 있어야지. 그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확정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 불가능한 거를 계약할 수는 없죠. 하늘의 별을 따다 미친놈이죠. 이런 거. 물리적. 하늘의 별 떠오는 거 안 돼요. 그죠? 법률적. 법률적으로 가능해야 된다. 이건 뭐냐? 북한 땅을 사고 판다. 법률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할 수도 있겠네. 안 된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미국 땅도 될 수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해야 되고요. 사회관념상 이건 이런 겁니다. 한강에 빠진 반지 하나를 찾아줘. 이런 거는 법률적인 불능도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회관념상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넓은 한강바닥에 뭘 찾겠습니까? 그죠? 이런 게 사회관념상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한강에 빠진 뭐 반지 하나 찾는 거 안 되고 불능이라는 건 안 되는 거죠. 능하지 못하다. 안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원시적. 처음부터 안 되는 거. 후발적. 처음엔 됐는데 계약할 땐 됐는데 나중에 안 된 거예요. 이행할 때 보니까 안 된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의미만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안 된 거. 성립 당시부터.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것도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있어요. 후속타가 쭉 있는데 일단 기본 무효.
일단 이거부터. 처음부터 안 되는 걸 계약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컨대 내가 집을 딱 팔려고 하는데 어제 탔어 다. 이걸 지금 판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원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은 성립할 때, 계약을 만들 때, 아까 그 계약 보면은 1월 1일 날 채권 계약하고 2월 1일 날 넘겨주잖아요. 1월 1일 때는 멀쩡했어요. 근데 2월 1일 날 넘겨주려고 보니까 그 중간에 타버린 거죠. 이런 경우를 말해요. 이럴 때는 채무자한테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겠고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나눠서 본다. 나눠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한테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컨대 내가 1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2월 1일 날 넘겨줘야 되는데 내가 1월 15일 날 열받아가지고 확 태워버렸다. 채무자가. 지가 책임이 있는 거고, 아니면 벼락이 쳐가지고 갑자기 타버렸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나누겠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몰라도 되고 일단은. 그 다음에 당연히 적법해야죠. 법에 난 위반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자, 민사법은 대개 의무 규정이어서 법에 뭐라고 써 있어도 내가 그거를 이 법을 안 따라도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규정들이 되게 많아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하지만 그러나요. 이건 강행 규정도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도 있어요. 반드시. 이거 안 따르면은 안 되는 거. 요 강행 규정이라는 건 반드시 따르라는 건데, 요것도 또 성질이 두 가지가 있네요. 어렵습니다. 계속 새로운 단어들이 막 기관 총탄 쏟아지듯이, 그죠?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어 속에서 그냥 헤매다가 끝나는. 그러니까 오늘은 단어 공부만 하시면 된다. 단어. 자, 강행 규정은 따라라 이런 얘기죠. 안 따르면 재미없어 이건데, 효력 규정은 안 따르면 너 법률행위한 거 싹 다 무효. 이래. 아예. 셉니다 이거. 이 규정이 있는데 이거 안 따로 그럼 싹 다 무효. 단속 규정은 안 따로 근데 유효는 유효. 하지만 너는 처벌. 이겁니다. 어떤 게 더 세요? 이게 더 세죠. 그죠? 이게 더 세요. 이게 더 중요하고. 단속 규정은 우리한테 뭐 그냥 그런데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효력 규정이라고 불러요. 효력 규정. 자, 사회적 타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시험에 막 빡빡빡빡 나오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103조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문이에요. 103조. 그냥 뭐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보다 보면. 103조. 이건 뭐냐? 반사회질서 행위입니다. 반사회질서 행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요거가 103조인데 요게 매우 중요한 조문입니다. 요게 뭐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요거는 무효다. 이 얘기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뭘까요? 몰라요, 저도. 이거는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뭔가 머리에 뭉실뭉실하는 거 있죠? 선량한 풍속. 그죠? 뭔가 상식, 뭔가 뭐 이런 거. 그겁니다. 근데 이 케이스에서 이게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를 위반인가? 이거는 개별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할 당시에 사회질서의 위반인가? 아까 우리가 계약할 때 1월 1일 계약과 2월 1일에 물건 넘겨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1월 1일 날 계약할 때 사회질서 위반인지를 보겠다 이겁니다. 이행할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1월 1일 날 할 때 이게 사회질서 위반인지 보겠다. 당사자가 의도가 없어도 돼요. 당사자가 그걸 우리는 사회적으로 나쁜 짓을 하자 이렇게 짜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이. 야, 이거 너희들은 뭐 점잖게 이렇게 우리 점잖게 돈을 주고 받는 겁니다. 자, 돈 빌려가십시오. 딱 품위 있게 넥타이도 딱 매고. 근데 이게 도박 자금이야. 이런 거. 아무리 점잖게 주고받아도 도박 자금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이런 게. 그죠? 그런데 요거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돼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워낙 고매하시니까 알아서 재판 안 해주십니다. 요거는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론주의라는 거예요. 민사재판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형사재판은 뭐가 목적이냐? 형사재판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다. 예, 그게 이제 메인 테마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사재판은 정의의 실현하고는 관계가 멀어요. 뭐가 목적이냐? 민사재판은 분쟁의 해결이 목적입니다. 분쟁의 해결. 아시겠죠? 민사재판의 목적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 분쟁의 해결이 목적이고 형사재판은 정의 구현이 목적일 수 있어요. 목적일 수 있다는 건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민사재판에서는 분쟁의 해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법원이 함부로 막 개입하지 않아요. 당사자 관계에. 당사자가 막 다 주장해야 돼요. 주장하고 입증하고 다 해야 됩니다. 법원이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주장책임이라고 불러요. 주장책임. 그리고 주장한 사람은 그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입증해야 돼요. 그걸 입증책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두 가지를 합쳐서 변론주의라고 부릅니다. 당사자가 다 주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내가 이 재판에서 뭘 주장하고 뭘 입증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가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당사자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 미국의 파산이 두 가지가 많은데 하나는 의료비 파산, 하나는 소송비 파산. 두 가지에 그 중에 더 많은 건 당연히 의료비 파산이에요. 여러분은 미국의 의료비는 장난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미국에 가시면. 자, 반사회 질서는 위반인 경우.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난 거. 뜰만 출입. 요거는 반드시 좀 이런 거. 도박자금 빌려주는 거. 이거 103조 위반이에요. 도박자금. 그리고 요게 이제 아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징용한다. 해제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조건이 완성이 되면 법률 효과를 해제시켜버린,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라는 요겁니다.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법률 행위를. 그러면은 효과가 이때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딱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법률 효과가 쭉 진행되는 걸 요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해제 조건이라고 불러요. 조건이 완성되면 있던 법률 효과를 없앤다. 이게 해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불륜녀한테 자기의 집을 준 거예요. 증여한 겁니다. 그래서 증여를 했는데 불륜관계가 끝난다. 끝나면 증여의 효과를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째째한 놈이지. 아니에요? 불륜녀한테 자기가 집을 하나 넘기는데 야 너하고 나하고 사이 쪽나면 도로 내놔.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어렵게 써놓은 거죠. 불륜관계의 종료를 종료하면 그냥 쪽내자. 뭐를? 증여를. 이런 거는 무효다. 왜냐면 불륜관계를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전제하고 증여하는 거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하는 거. 그죠? 보험 사기 치는 거예요. 보험 사기. 보험 사기 치기 위해서 보험 계약하는 거. 피상속인을 살해하는 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이거. 그죠? 절대 이혼 불가 약정. 이런 거. 신분상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약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시험에 났던 건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불륜관계의 단절 목적의 증여. 이거는 된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 불륜관계가 쭉 지속되는데 이때 뭔가 집을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 집 넘겨줄 테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끝.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이겁니다. 이거는 유예예요. 근데 준다고 했는데 안 줘. 그럼 소송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못 받고. 그 얘기죠? 그 얘기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중양도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건 뭐냐? 갑이 을에게 매도했어요. 이렇게 먼저 1번. 근데 1억에 판 거예요. 1억. 근데 을을 배신하고 병에게 매도할 수 있는가? 2억에.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얘한테 1억 받기로 했는데 얘한테 2억을 준대. 그럼 얘 좀 물어주고 그래도 좀 남는다. 미안해 소주 한잔 살게 뭐 하고 그래 조건이 이쪽이 더 좋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중매매가 문제되는 건 저렇게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 매도인 갑이 제1매수인인 을에게 매도했어요. 매도한 다음에 중도금, 요게 중요하죠. 잔금을 수령해서 더 이상 갑이 임의 해제가 불가능해진 시점입니다. 이 얘기는 계약금만 주었다거나 그냥 계약금도 주지 않은 관계거나 이럴 때는 그냥 배신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계약금만 주면 보통 우리는 그거를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2배 그건 뭐 너 먹고 떨어져 하고 안녕 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입니다. 중도금까지 들어갔다 이거예요. 중도금까지 제가 받았어요. 그럼 함부로 뭐 계약금만 포기하고 안녕 빠이빠이가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제2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만을 말하는 거예요. 중도금 이상을 받았어요. 얘한테 중도금 이상을 받았는데 이거를 파기하고 얘한테 팔아먹는 경우를 이중매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받은 경우나 중도금을 받았더라도 합의해서 해제했다. 그런 경우는 이중매매라고 안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계약금만 받은 경우에는 뭐 자유롭게 그냥 내가 1,000만 원 받은 거 자 1,000만 원 더 보태가지고 2,000만 원 줄 테니까 안녕 해도 돼요. 근데 요거는 중도금까지 받은 겁니다. 중도금의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도금의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2매수인의 등기는 그냥 유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얘가 그냥 사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얘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얘한테 팔아도.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유효가 되는데 유효가 돼요. 그냥 얘가 등기 갖고 오면 얘 유효하게 취득하고 얘는 얘한테 계약금 2배 뭐 이렇게 받고 이런 욕 한마디 하고 그냥 끝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제2매수인이 갑의 이중매도에 적극가담한 경우. 적극가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도금을 받았다면 갑이 중도금을 받았다면 우리 대법원 판례상 갑은 을에 사물을 처리하는 지위가 생긴다고 해서 중도금 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한테 함부로 팔잖아요. 그럼 이 사람 배임죄입니다. 배임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한테 중도금을 받았는데 얘한테 함부로 팔아먹어서 얘한테 못 넘겨주게 됐다. 얘가 얘한테 배임죄로 고소하면 얘는 처벌받습니다. 처벌받아요. 중도금 이상일 땐 처벌받습니다. 처벌받는데 그때 적극가담해야 된다 이겁니다. 적극가담. 그건 뭐냐? 배임죄의 공범 정도가 돼야 돼요. 단순히 갑이 야 내가 2억 주고 산다고 했어요. 근데 얘가 원래 을한테 판 거 알아. 내가. 근데 이거는 내가 사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나한테 팔아. 해 꼬셨어. 이 정도만 갖고는 안 돼요. 그 정도만 갖고는 안 되고 얘가 배임죄를 저지르는데 공모관계가 성립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냥 얘가 을을 배신하고 나한테 팔고 있구나 정도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야 나한테 팔어 그냥 아이 좀 물려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정도 얘기한 것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범죄가 돼야 돼요. 범죄가. 아시겠죠? 굉장히 타이트한 조건이죠. 범죄가 돼야 됩니다. 병이란 아저씨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을이 등기를 갖고 왔어도 뭐가 돼요? 이게 범죄 지금 이렇게 세트로 지금 배임죄의 공범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배임죄의 공범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제2매수인의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제2매수인의 등기는 무효가 돼요. 이 사람은 얘가 등기를 갖고 왔어도 무효가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병이 등기를 갖고 왔을 때 이 정이라는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정이라는 사람한테. 얘가 둘이 짜고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나는 등기가 얘로 돼 있고 얘 뭐 돈 주고 등기 받고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 소유권 날린다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정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왜 중요하게 보냐면 103조와 104조, 좀 이따가 104조 할 건데 103조와 104조는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저 반사회 질서 위반 행위에서 나오는 거라 저거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거 선의잖아. 이 사기 관계를 배임 관계를 몰랐죠? 선입니다. 당사자들이 아니니까 제3자죠. 선의의 제3자.
보호하지 않아요. 103조, 104조는. 뒤에 나오는 사기, 뭐 강박, 착오, 그죠? 통정의 표시 이런 거는 선의의 제3자 다 보호합니다. 다 보호해요. 근데 이거 보호 안 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03조, 104조는 선의 제3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한번 볼 수 있죠. 제1매수인, 이 사람이 제1매수인이죠? 제1매수인이 요 사람한테 등기가 가 있을 때 요거를 갖고 오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죠? 갖고 오는 방법 있죠? 어떻게 하느냐? 요 둘 간의 매매 계약이 있잖아요. 그죠? 해제가 안 된 겁니다. 그죠? 지금 일방적으로 얘가 파기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얘한테 지금 등기가 넘어가 있으니까 얘는 얘한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를 대위해서 이렇게 네 거 말소하고 너는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위해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접 달라고는 못해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 달라고는 못합니다. 대위 청구해야 된다. 이거죠. 시험에 났습니다. 대위 청구. 대위 청구. 자, 반사회 질서 위반의 효과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